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어제 민주당의 대권 주자들 원팀 협약식을 통해서 공정 경쟁 다짐했습니다. 원팀 협약식. 이거 악의적 비방과 인신 공격 등 네거티브 선거 대신에 정책 경쟁을 벌이겠다는 상호 협약인데요. 어제 오전에 이렇게 원팀 정신 지키자고 다짐한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들 한 6시간, 7시간 뒤에 오후에 열린 그 TV 토론회에서 이 다짐을 잘 지켰을까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두관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김두관 후보님, 원팀 협약식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좀 한가족 같았습니까? 아니면 좀 대면 했나요? 어제 좋은 분위기에서 네. 여튼 그 안에 열띤 공방이 있어서 약간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네. 여튼 원팀 협약수의 후보들이 다 함께 작성도 하고 다만 치열하게 경쟁하되 원팀으로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렇게 어제 협약식은 잘 마쳤습니다. 예. 그 배지도 서로 달아주시고 그랬을 듯한데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누구 달아주셨습니까? 저는 기호가 2번이라서 네. 기호 1번이 이재명 후보하고 이렇게 같이 주고받았고요. 예. 두 분 총리 지내신 분들끼리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 예. 화기애애하게 시작은 했네요. 그러니까요, 어제.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송영길 대표가 어제 거기서 뭐 경선 과정에서 벌어지는 뭐 공방 이것 때문에 당원들 마음은 조마조마하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김두관 후보님 들으란 소리는 아니었겠죠, 이거는요. 그렇죠. 예, 뭐, 예. 근데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상대가 네거티브 한 거고요. 예. 또 상대방에서 입장에서 보면 저쪽이 네거티브를 한 건데, 네거티브인지 검증인지 이게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예. 어쨌든 좀 우리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그런 조짐이 보이니까 특히 이제 지역주의에 대한 논쟁도 있었고, 네. 또 뭐 최근에 그 과거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문제 이런 것도 좀 거론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송영길 당대표와 이상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아마 약간 염려를 하신 것 같아서 예. 아마 그래서 어제 이제 원팀 협약식도 하고 어쨌든 네거티브는 하지 말고 정책 경쟁을 하자 이렇게 잘 이렇게 어제 결의를 다졌습니다. 예. 어제 김두관 후보께서 그 비전도 좀 밝히셨는데 서울공화국 해체 이거 말씀하셨던 때문일까요? 예, 말 그대로 저는 서울공화국을 해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60년간 서울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발도상국에서 지금 선진국까지 우리가 됐는데요. 더 이상 서울에 몰아주면 뭐 서울도 망하고 저는 대한민국도 망한다고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공화국을 해체하고 연방 지방제 사실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서울 같은 도시를 전국에 5개 정도 만들어서 예. 서울에 오지 않아도 좋은 직장을 다닐 수 있고 또 좋은 대학을 나와서 지역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야만이 대한민국이 정말 선도 선진국가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예. 대한민국 대개조 차원에서 서울공화국 해체라는 비전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해체라는 표현이 좀 강한 표현인데요. 이런 표현을 쓰시면 좀 그 유권자 많은 그 서울 이쪽 수도권에서 표심 좀 잃을까 좀 걱정은 안 되십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을 건데요. 저는 이제 서울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서울은 이제 글로벌 경제 도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시민들께서도 쾌적하고 좀 여유롭고 품격 있는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하십니다. 되게 아웅다웅 하는 도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뭐 서울을 좀 이렇게 잘 정리하면 훨씬 더 럭셔리한 도시로 재탄생하기 때문에 서울 시민도 많이 좋아하실 거고요. 집중해서 오는 부동산 문제, 교통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서울의 재탄생, 서울공화국 개최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저래서 그렇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할 거라 보고요. 특히 이제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겨서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을 하고 또 대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기관도 사법 신도시를 만들어 지방에 또 이전도 하고 또 미국으로 치면 서울은 뉴욕처럼 또 세종특별시는 워싱턴처럼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제가 구상한 이
서울공화국 개최가 나는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얘기했던 원팀 협약식 한 다음에 오후에 이제 이 본경선 첫 TV 토론이 열렸는데요. 그 아침에 했던 그 다짐, 원팀 다짐 뭐 잘 지켜진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에서는 네. 반나절 만에 원팀 협약 무산이라고 예. 워낙 강도 있게 비판하시던데요. 예.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검증 공세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예. 저는 또 뭐 국민과 지지자들 위해서라도 우리 이제 본 대선으로 보면 이제 예비 선거인데 여기에 철저하게 후보들이 어떻게 살아오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또 국정을 맡으면 대한민국을 좀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상대방 그런 비전을 네.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에 김두관 후보님은 좀 부드러운 이미지 좀 많이 보여주셨는데 어제는 네. 보니까 굉장히 매서운 눈빛으로 후보들을 이렇게 딱 쏘아보시던데 보니까요. 좀 편하게 이야기하면 네. 언론 탓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좀 분명하고 선명성 있는 주장을 하지 않으면 네. 우리 언론에서 주목해 주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가뜩이나 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대면 접촉이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언론이라는 창을 통해서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예. 선명하고 좀 뽀족하게 예. 주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요즘 좀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러신지 저 언론에서는 보니까 뭐 또 모두까기로 지금 이제 변신하셨다 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보니까요. 그건 약간 오해입니다. 제가 뭐 몇 분 상위 좀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후보들 한 두세 분한테 집중돼서 비판하는데 네. 그럼 전체를 갖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좀 경우가 좀 다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추미애 전 장관한테도 좀 쏘신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뭐 패전병 이 말씀하셨는데. 아 예. 뭐 추미애 장관 본인은 이제 검찰개혁 사명을 아주 완벽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포장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뭐 윤석열 징계도 그때 많은 국민들은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파면이나 해임을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러 할 줄 알았는데 정직 2개월 이렇게 하니까 법원에서 정직 2개월 할 걸 왜 하냐 이렇게 해서 네. 또 기각을 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갈 때는 넘넘한 장군으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대장으로 돌아왔다 해서 어제 좀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두관 후보님은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자, 김 후보님의 그 PK 후보론 말씀하신 거 이거 지역주의라고 지금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 비판에 동의하지 않으신다고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역주의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 대선 승리 전략을 설명드린 거거든요. 네. 제가 지역주의에 기댈 것 같으면 서울이나 호남에서 후보로 나가지 가장 되기가 쉽지 않은 영남에서 왜 계속 패배하면서 출마를 했겠습니까? 네. 제가 영남에서 지역주의에 편승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기에 따라서 영남의 PK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네. 한 40% 이상 득표를 해야만이 우리가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인시를 좀 네.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보기에 따라서 역으로 보면 영남 지역주의에 기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PK 하면 또 그쪽 출신 이재명 지사도 영남이 고향 아닙니까? 고향은 이제 안동이신데 우리가 보통 예. 어느 지역을 대표하면 거기서 뭐 수차례 그 선거에 나가서 당선돼 보기도 하고 떨어져 보기도 하고 평생을 살아도 네. 그 지역 대표성을 획득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향은 안동이신데 뭐 이재명 후보를 영남 후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하긴 김두관 후보님은 또 이장부터 시작하셨으니까요. 뭐 군수님 예, 저는 뭐 예. 지금까지 거의 모든 뭐 김포에서 한번 와서 국회에 나오고 또 낙선한 거 빼고는 예. 다 제가 어려운 경남에서만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내신 책 제목도 보니까 그 꽃길 이렇게 시작하셨던데 보니까 맞죠? 예, 책 제목이? 꽃길은 없었다라는 꽃길은 없었다. 예, 다수 전화를 했습니다. 그 꽃길 가지고 또 이낙연 후보도 좀 공격하셨죠. 지난번에 그랬었죠. 예, 예. 사실은 지금 뭐 워낙 상황이 코로나도 있고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요. 네. 국민들께서 이제
결단 있는 이런 그 리더십을 요구하는데 이제 이낙연 후보님은 보통 뭐 쭉 이렇게 꽃길만 걸어오신 분으로 또 누가 봐도 좀 그 출마하면 당선되는 지역에서 출마를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쉬운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예. 이 어려운 상황을 좀 잘 돌파할 리더십으로 좀 적임자가 아니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또 이낙연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또 기본소득도 계속 비판하시지 않습니까? 예, 기본소득이 기본적으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이런 것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졌을 때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는 가능하지만 지금은 기본소득을 주는 그 예산으로 저는 지방을 살리는 데 쓰겠다 이런 차원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 이 점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적을 했죠. 예,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또 그 지난 26일에 그 여수 꽃섬 이야기 하셨죠? 예, 하와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얘기 왜 하시는 겁니까, 이게? 글에 있는 그대로 뭐 정치적인 뜻은 전혀 없고요. 예. 소멸되어가는 농어촌 사람들에게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선 글인데요. 예. 선마을 어르신들이 이제 같은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마을 자체 공동체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런 정책은 여수시나 전남도 아니면 또 중앙정부 이 정책을 받아서 정말 소멸되고 사람이 지금 살지 않는 농촌 지역에 좀 새로운 공동체를 잘 만드는 그런 뜻에서 제가 쓴 겁니다. 뭐 영원한 그런 건 전혀 없는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대선에서 최종 대결을 국민의힘 쪽에는 홍준표 의원이랑 하실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예, 어제 상대방 대선 주자 누가 될 거냐 그리고 뭐 승리할 수 있는 네. 뭐 비책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네. 저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지난 2017년 대선에서 갑자기 후보로 나와서 24% 정도 2등을 하기도 했고요. 예. 제 후임 경남지사인데 또 대구 경북 PK가 그런 지지가 있는 사람이라서 유력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제 작년에 양산에서 이분이 왔다가 대구로 가셨어요. 예. 작년 총선에서 양산에서 정말 꼭 하고 싶었었는데 예. 아마 대선에서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이재명 지사는 윤 전 총장을 꼽으셨는데 왜 윤 전 총장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뭐 좀 중간에 도태될 것 같습니까? 추미애 후보의 말씀대로 하면 네. 확실히 자기가 메고 궁을 잡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러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 네. 범야권의 대선 주자가 되기 쉽지 않을 거다는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판단의 이유 가운데 하나 혹시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 그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또 어제는 동거설 나와가지고 또 고발도 하고 이런 얘기 나왔는데. 사실은 예. 일단 사법기관의 권력기관의 당으로서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본인이 정의와 사도처럼 치안이 돼서 얻은 지지도이기 때문에 저는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일본의 품성이라든지 지금 주요 현장을 방문하면서 한마디 던지는 주요 이 발언들이 전혀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분 같은 느낌 전혀 안 왔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제가 동거설 관련해서요.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직접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고소를 하진 않았는데 보니까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거라서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공인이 되고 또 국가를 경영할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주위 가까운 친인척의 여러 가지 해난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거든요. 예. 우리가 장관 청문회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발가벗긴다 합니까? 그럴 정도로 엄중하게 하기 때문에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인 사람은 그가 누구라도 가족이든 가까운 친척이든 본인이든 이렇게 검증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두관 후보님 좀 여론조사 추이 보면요. 지지율이 좀 치고 올라가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역전 전략이 좀 있습니까? 예, 제가 지지율이 낮아서 예.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는데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1.5% 뭐 1%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예. 저도 최근에 뭐 1.5, 1.7 이렇게 어제 여론조사 나오던데 어쨌든 제 정책하고 비전을 확실하게 좀 제시를 해서 우리 국민과 당원들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예. 지금 뭐 다른 후보들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 장관 이런 도지사 이런 걸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저보다는 훨씬 더 아무래도 인지도를 높았을 겁니다. 이제 본 경선이 시작된 만큼 예. 똑같은 선에서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을.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두관 후보였습니다.